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식입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제도 약 2% 정도 하락하면서 최근 들어서 꽤나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차트 관점에서 이렇게 RSI 30을 찍었고 볼리저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로어 리밋을 갱신해 주었기 때문에 반등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이렇게 PE 멀티플 68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순이익 성장률 30%를 감안한다면은 25년 12월 달의 실적 기준 45배에 준하는 PE 멀티플이고요. 테슬라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상으로는 1차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 지점이 제가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적정 주가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를 대상으로 잡힌 프리미엄에 조금 훼손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적정 주가는 190달러로 38배 정도의 PE 멀티플로 지금으로부터 약 12% 정도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봤다면은 이제는 과거 멀티플을 기준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는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고평가는 아닌 여기 이렇게 적정 주가에 위치해 있다고 봅니다. EV EBITDA의 지금 멀티플은 33.9배로 5년 평균인 40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멀티플 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바로 여기인 20배 언더로 잡히면은 그때가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니므로 테슬라를 정말 매집하고 싶으시다면은 테슬라의 멀티플이 적정 멀티플보다 약간 아래인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은 기업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업은 보잉으로 한때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 상승을 해준 기업으로 3,000분들의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보잉이 저희 초기 타겟 프라이스인 여기 이렇게 260달러에 도달하였고 이제 고평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된다고 경고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투자 스타일은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털이 좋은 것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포지셔닝을 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즉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간다고 달리는 말 위에 타지 않고 테슬라처럼 주가가 떨어져서 말이 조금 멈췄을 때라던가 지금처럼 보잉이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했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고평가라고 평가하고 나서 원칙에 따라서 멤버십 분들께서는 이렇게 좋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엑시트를 하였고요. 알래스카 에어라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737 맥스 9의 항공기에 문제가 터지면서 이렇게 많은 갭들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우량주인 보잉이 저평가 영역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두 개의 갭을 채워준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파르게 하락함에 따라서 여기 이 두 개의 갭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다시 저평가액으로 돌아와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인 것 같이 듀오폴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 우량주를 저렴하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온 셈입니다. 저는 미리 보잉의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1월 7일날 조정이 곧 올 예정이며 제가 무조건 추매할 종목이라고 멤버십 분들께는 선행 분석을 드렸고요. 충분히 주가가 하락하고 저평가가 되자 이렇게 계획대로 추가 매수를 하였다라고 공유를 1월 17일 어제 멤버십 분들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잉에서 악재가 터졌고 그 악재로 인해서 보잉의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언제가 고평가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언제가 저평가인지는 압니다. 보잉의 주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6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이미 보잉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여기 34.17배로 단기적으로 주황색 위의 영역 위에 있는 만큼 고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203달러까지 하락하였고 이제 다시 주황색 언더인 저평가 연고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보잉의 프라이스 OCF는 이렇게 25배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2024년 성장률은 56%, 그리고 2025년 성장률은 53%, 2026년 성장률은 18%로 이러한 강력한 성장률이 유지된다면 보잉의 현재 25배 멀티플은 굉장히 저렴한 것이며 다시 이렇게 260달러대로 올라가면서 31% 정도 저평가되어 있으면 물론
이렇게 충분히 $300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 보잉은 배당주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서 배당을 중지했는데 보잉은 여기 이렇게 연두색깔 영역과 같이 2026년을 시작으로 해서 재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에 배당을 막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보잉의 주식을 미리 매집해 둔다면 굉장히 높은 배당률과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잉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하락한 원인 또한 천천히 이제 매듭이 지어져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도에서 무려 150대 737 맥스의 비행기를 주문받게 되었다라는 기사 또한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서 제가 알람 기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호재 기사가 나오면은 제가 즉시 알게 되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호재 기사들을 짧게는 몇 시간 또는 길게는 하루 이상의 텀을 두고 발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 뉴스나 위불과 같이 시장은 호재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호재 기사들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준으로 보잉을 이렇게 분석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한번 분석을 보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매일 변하는 만큼 내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매번 숙제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매크로라던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보잉과 같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번 숙제를 하고 그 숙제를 공유드리면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또는 변수는 없는지를 분석드리고 있는데 숙제를 하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나의 투자금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이 기업을 보유하고 싶은지 그리고 보유를 하고 싶다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매번 숙제를 할 준비는 되어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미 보잉은 이렇게 약 3% 정도 반등을 했고요. 저는 정확히 반등하기 직전 어제 매수를 한다고 남겨드렸고요. 사실 V자 반등을 할지 말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보잉이 고평가이기 때문에 기다렸고 다시 저평가가 되자 계획대로 수량을 늘렸으며 만약 갭을 이렇게 채우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V자 반등을 해준다면 숙제와 대응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만족을 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다시 좀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마찬가지로 숙제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적어도 보잉은 지금 이렇게 RSI가 31이고요. 밸류에이션상 저평가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대응을 하였음에 만족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보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셨던 것과 같이 저에게 있어서 투자 기준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이면 매집을 하고 고평가이면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여기 카페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카페 내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들이 많았으면 해서 이렇게 기술적인 차트 분석들을 제가 분석할 때마다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고요. 각국인 주식들 상으로 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의뢰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모든 구독자들을 상으로 해서 제가 밸류에이션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카페 주소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하고 또 내일 아침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